일본에서 소식금 있다고 그랬어? 발제해야 하시지 않아? 형이 그걸 갖고 있어. 저희 고 홍성엽 동지 20주기 추모식입니다. 홍성엽 동지 그립다. 우리 곁을 떠난 지 20년 그를 추억한다. 라는 모임으로 저희가 오늘 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그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고인이 되신 우리 민주 열사들을 위한 묵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묵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묵념. 바로 고 홍성엽 동지에 관한 양력을 연세민주동문회 노성철 회장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연민동 회장 노승철입니다. 홍성엽 동문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고인을 YWCA 위장 결혼식의 가짜 신랑으로 고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979년 박정희 사후 이 계엄령이 선포된 엄혹한 상황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후임 대통령을 지명하려는 굉장히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목적의 명동 YWC 위장 결혼식 가짜 신랑을 용감하게 우리 홍성엽 동무께서 자원을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후에 체포되셔서 보안사에서 고문과 그리고 구속을 되셨습니다. 고인께서는 1953년 서울에서 출생하셔서 1973년 연세대 사학과에 입학하셨습니다. 1974년 전국 민주청년 학생 총연맹 민청년 사건이 발생하자 이러한 조작과 조작을 규탄하는 활동을 하시다가 후속되셨습니다. 1978년 민주청년협의회 민청협이 만들어지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이 당시 고인께서는 민족의 원한과 분노는 분단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므로 분단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생각과 근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지식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생각을 글로 남겨두셨습니다. YW 위장 결혼식 사건 이후 1983년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민청년 결성 후 초대 총무를 맡으셨고 1985년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 민통령 홍보부장을 역임하는 등 사회적인 활동을 치열하게 전개하셨습니다. 홍성엽 동문께서는 1988년 이후 천도교 입문해서 동학연구에 몰두하셨는데 정신 수련을 하면서도 세계 평화와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셨습니다. 그러나 1997년 백혈병이 발병해서 7년여간의 투병을 하시다가 2005년 10월 5일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52세 나이로 별세하셨습니다. 연세민주동문회는 매년 연세민중민주동문 합동 추모제를 개최하는데 그 추모제 때 고인을 기억하고 매년 추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성엽 동무는 그 치열한 활동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는 고인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그러한 행보를 통해서 고인을 더 잘 이해하고 고인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학민 연세대 선배께서 가장 또 홍성엽 동지하고 가까우시고 많이 아시고 활동도 하시고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 회고를 나누고 하는 부분을 김학민 선배께서 주도를 하셔서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홍성엽 씨의
4년, 5년 선배가 되는데 후배의 이 추모식을 제가 주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홍성효 동지의 입학해서부터 운명할 때까지 그 자기의 홍성엽의 공생애라고 본다면 공생애의 모두를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찔끔찔끔 아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 자세히 아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이렇게 전반적인 이야기 나눔을 이렇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대 사회학과 74학번 권기성입니다. 홍성엽 저도 어떻게 보면은 쭉 기억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막단막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진 찍듯이 그 단막들 몇 개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74년 제가 입학을 했었을 때, 그래서 저는 뭐 이 서클에 들어갈까 저 서클에 들어갈까 서클 탐방을 하고 다니다가 한 20일 정도에 동고태라는 그 서클이 있었는데 그 서클에서 활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근데 며칠 안 돼가지고 홍성엽, 조영식 두 명이 없어지더라고요. 검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민창학위원회 거의 시작인데, 그래서 그 서클은 뭐 완전히 이제 활동을 그때부터 또 못하는 거예요. 그 공식적인 활동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사적으로만 이렇게 만나갖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 뒤에 다시 이제 그 석방이 되고 나서 또 계속 만났었죠. 그 다음에 저는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갔을 때 홍성엽 선배가 저를 면회를 가장 많이 오신 분이에요. 근데 올 때마다 말하자면 유인물 하나씩 이렇게 다 들고 오시는 거죠. 동일방직, 원풍모방,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주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민주노조 투쟁이 몇몇 기업에서 명맥만 이렇게 이어가고 있었 당시에 그 내용들을 소개해주고 와서 설명해주고 늘 와서 그랬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이 노동이라는 이 큰 지원군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새롭게 각성이 된다라면 우리가 큰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민창년은 제가 요 자료집에 나와 있는 한겨레 신문, 거기 추모사에 압축이 돼 있으니까 그래도 가능하고요. 가짜 신랑을 만든 우리 양관수 선생, 서울대 선생님, 지금 오사카에 사시는데 어젯밤에 밤기차 타고 오셨답니다. 민주청년협의회는 당시 박정희 독재 체제 하에서 민주화 투쟁으로 제적되고 구속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공개적으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하기로 선언한 최초의 청년단체입니다. 그 민주청년협에서 같이 그 활동을 할 때도 홍성엽 동지는 시위라든가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할 때 별로 말이 없어요. 과묵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면은 제일 먼저 그럼 합시다. 이 말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박통이 죽었는데도 이걸 유신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걸 이대로 그냥 두고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통대에서 간접적으로 이제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거를 추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전두환이가 실권을 쥐고 전두환이가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것이 YWCA의 위장 결혼식 사건입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신랑 역을 할 사람인데 그 신랑 역을 할 사람이 그래도 좀 민주운동 과정에서 좀 이름이 좀 알려지고 한 사람이 신랑으로 나서야 이걸 이제 결혼식 초청장을 돌렸을 때 사람들이 모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청역에서 이제 그러면 누구 신랑으로 해야 되느냐 한참 했는데 얘기하다가 홍성혁 단지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뭐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와주구시 소위 그 위장결혼식 행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도 있고 뭐 도망치다가 나중에 체포된 사람도 있는데 그 서민고에 있는 보안사 그 악명 나쁜 서민고 보안사 거기에 끌려가서 뭐 엄청난 고문을 당했습니다. 홍성혁 당리도 그때 신랑 역을 했기 때문에 표적이 됐죠. 엄청난 그 고문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되어가지고 석방이 된 다음에 저는 이제 82년에 해외로 출국하고 나가지고 일본에 갔는데 그 뒤로 홍성혁 단지가 백혈병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그때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뭐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정말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소회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 때 미아리 살고 홍동이가 수육이 살았어요. 서로 집이 가까워서 서로 집안 문제, 가족 문제, 심지어는 뭐 연애 문제까지 개인적인 고민도 많이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민청년을 계기로 저는 수감계 쪽으로 떠났고 홍동재는 계속 전장운동 남았었죠. 거기에 갈림길이었는데 훗날 홍동재가 백혈병으로 투병한다는 태천에서 투병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약간 가본다 하면서도 결국 못 가봤습니다. 그러다가 20년 전에 성현이 묻고 그리고 이제 또 20년 또 보내는 행사라죠. 참 면목도 없고 그렇습니다. 홍성혁 그 동지는 아니 얼굴이 너무 착하게 생긴 거야. 아주 뭐 이런 사람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주로 이렇게 싸움을 많이 했어요. 싸움판을 갔기 때문에 운동도 싸움하는 식으로 또 해왔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게 얼굴이 맑고 곱고 말도 조곤조곤해. 그리고 항상 웃어.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민청년에 여자들이 잘 안 찾아오거든요. 근데 홍성혁 동지 여자들 굉장히 많이 찾아와. 찾아오면 데리고 나가서 차 한 잔 잘 밀어서 돌려보내.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야 진짜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밌던 거는 운동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월급을 받았어요. 홍성혁 동지가 어디까지 돈을 만들어 오는지 모르겠는데 월급을 되면 꼬박꼬박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독신은 얼마, 그다음에 결혼했으면 얼마, 애가 있으면 얼마 이렇게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걸 꼬박꼬박 줘서 그 월급 타가지고 집에다 갖다 주는 기억이 나요. 앞서 얘기한 이후의 동지와 연성수 동지 그리고 저가 다 같은 연배고 우리 홍성혁 동지하고도 같은 연배입니다. 제가 홍성혁 동지에 대해서 가장 놀랐던 것은 아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79년도 YWCA 사건으로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 살고 나왔는데 81년도에 나왔죠. 그리고 민청년을 만든 게 이제 83년도 9월 말인데 한 2년 만에 저희가 만드는데 그때 이제 각 대학별로 해서 이제 조직을 만들고 개반 조직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홍성엽 동지가 연세대학교를 담당을 해서 이제 연세대학교 대표로 이제 민청년 만드는데 했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제 집행부를 구성할 적에 우리가 사실은 홍성엽 동지한테는 징역살고 나온 지가 너무 얼마 안 됐고 가서 고문도 당하고 그래서 집행부를 해달라는 얘기를 영 하기가 어려웠었는데 본인이 그냥 연세대학교 쪽을 대표해서 자기가 이제 나와서 계속 민청년 만드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하겠다고 재정부장을 맡았는데 이제 제가 총무부장을 맡고 그래서 저는 돈을 쓰는 걸 맡고 이 홍성엽 동지 이제 돈을 걷어들이는 걸 맡았는데 아까 월급을 꼬박꼬박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홍성엽 동지가 재정부장을 맡으면서 딱 보니까 회비를 걷는 게 이제 그 개반에서 각 조직에서 이제 회비를 걷어줘요. 그게 한 3분의 1쯤 돼요. 그 다음에 이 뭐 자료집 나오고 이런 걸 팔아서 나오는 돈이 한 3분의 1쯤 되고 그리고 3분의 1쯤은 이제 유지나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좀 돈을 많이 뜯어오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 김지아 선생의 난이나 그 다음에 그때 예춘호 선생님도 돈을 조금 많이 내고 뭐 하여간 그런 것들을 갖다 팔거나 이렇게 목돈을 좀 가져오는 보니까 이 홍성엽 재정부장이 그걸 보니까 딱 3분의 1씩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재정을 맞춰가지고 우리한테 월급도 주고 인쇄비도 내고 이런 일들을 정말 이 조용조용하게 그 일을 아주 훌륭하게 해내서 월급이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홍성엽 민청년에 상당히 자기 열정을 가지고 조용히 그 활동을 잘 모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6월 항쟁으로 가면서 이제 이렇게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6월 항쟁의 성과로 했었던 그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선거가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침잠 한 3월 가지면서 그 이제 이 천도교 동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쭉 공부도 하고 하면서 하다가 이제 병을 얻어서 이제 별세를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홍성엽의 아픔과 투병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했던 게 우리 저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실사학번 김시현입니다. 대학교 때 이제 그 성엽과 같은 서클도 다니고 그러다가 성엽이가 이제 천도교를 다니면서 저는 이제 그 당시 명상 수련을 좀 했는데 그래서 그걸로 해서 도담을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뭐 이렇게 수도원도 데리고 가고 천도교 경전도 주고 염주도 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 당시는 아니었지만 약 한 20년 후에 이제 저도 천도교에 이제 입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사회운동가로서의 그 성엽을 기억할 텐데 또 한 가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그 영성가로서의 성엽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이 대화를 하면 도담을 나누면 제 마음을 다 알아요. 이게 느끼는가 봐. 말을 안 해도.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나는 완전히 옷을 벗은 느낌이잖아. 상대방은 나를 다 알고 나는 이제 모르니까.
그것도 아주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예민하고 깊은 수렴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천도교 내부에서도 그 성경을 상당히 그 이렇게 높이 그 인정을 해줘갖고 그 경전으로 보는 세계 종교라는 책이 그 두꺼운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천도교를 대표해서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천도교를 대표해서 그 천도교 편을 씁니다. 그게 이제 맑은 영혼 그 책자에도 부록으로 들어가 있는데 천도교에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그 학자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인데 천도교를 대표해서 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깊은 수련과 또 이제 천도교 내부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마지막에 모습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호흡도 힘들어서 늘 그 산소 호스를 코에다 달고 살았는데 임종하기 며칠 전에 한번 태촌에 갔을 때는 이렇게 숨 쉬는 것도 힘들고 말하는 것도 힘들고 참 그 아름답고 또 꾸덕하고 그런 모습은 다 사라지고 마지막에 힘든 모습이 이제 있었습니다. 또한 그 작고하고 나서 우리 그 김학민 선배께서 그 6호집을 다 챙겨서 책으로 만들었을 때 그 기쁨도 아마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그 속얘기, 자기의 마음을 그 책 한 권에 다 담아서 이렇게 공유를 해줘서 아마 김학민 선배님한테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렸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성령의 마음을 대신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억 나눔은 이걸로 마치기로 하고요. 오늘 두 형님께서 오셨죠?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죠. 네. 저희가 구남매 그 성혜비는 이복 동생이가 한 구남매, 저는 넷째, 셋째 그 형제되고 저하고는 14살 차이가 돼요. 하나님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제가 맨 처음부터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로 이야기 나눔, 기억 나눔은 끝나고요. 다행히 비가 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심 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서 아주 간단한 묘역 첨배 행사하겠습니다.